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월 16일을 침공 예정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유도하는 도발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1일 침공일은 2월 16일이 유력하며 지상군 공격은 물론 벨라루스 쪽에서 미사일 공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관측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을 하루 앞두고 소련은 일부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며 갑자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1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훈련한 일부 병력이 기존 기지로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공포에 휩싸였던 국제사회는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군 철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5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377포인트 오른 34,943.17에 스탠드푸어 500 지수는 전장보다 51.85포인트 상승한 4,453.5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8.53포인트 올라 13,999.45를 기록했습니다. 2월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3.14포인트 오른 2,729.6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8.23포인트 오른 878.15로 장을 마쳤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한 코스닥의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외국인의 기환날에 코스닥은 전날보다 4.5% 오른 878.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20여 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울 애완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1197.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3.39달러 하락한 92.07달러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3.20달러 하락한 93.28달러에 각각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0.33달러 상승한 93.05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우크라이나 공습 D-Day인 2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전쟁이 아닌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푸틴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애강국 미국의 군사 첩보가 틀렸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국의 각종 해이와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연결되어 있는 노르스트램 2 가스관이 차단될 경우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동우크라이나 분쟁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자산 동결, 입국 제한, 방산품 수출 금지, 금융 규제 등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진짜로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끝낼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합동훈련을 마친 군인들의 철수 계획은 실제 현장 상황에 따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에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추후 협상은 나토 확장 금지 등 안전보장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다고 공을 서방국에 던졌습니다. 푸틴의 기자회견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군 철수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2월 20일 직후 침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개월간 우크라이나 접경에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무위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밝힌 당일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주요 은행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사이버전을 편 것도 이와 같은 관측을 뒷받침합니다.